보니까 그냥 말랐어. 배도 나오지 않았어. 근데 체지방률이 높대. 그건 근육량 부족이에요.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살을 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육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랐어요. 체중도 적게 나가요. 근데 허리둘레가 되게 두꺼워요. 흔히 얘기하는 ET형, ET 미안해. 그런 체형을 가져서 배가 이미 누가 봐도 앞으로 좀 많이 나와 있어. 이런 타입들은 근육량 부족도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체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어디에? 복부에, 내장에. 따지고 보면 대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말로 진짜 마른 비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첫 번째 요인은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체중이 저체중이거나 말랐다는 얘기는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의 기준이 음식의 양의 기준인지 아니면 칼로리의 기준인지 아니면 탄수화물과 지방의 총 양의 에너지 영양소의 양의 기준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저 진짜 되게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살쪄요. 배가 나와요. 어떡해요? 근데 먹는 거 보면은 진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어. 중량 대비 칼로리가 높은 음식 예를 들면 초콜릿이나 과자나 이런 음식들, 빵 같은 음식들 중량은 가벼워요. 근데 칼로리는 되게 응축해서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난 많이 안 먹다고 하고 있는데 칼로리는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특히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이라고 하는 에너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오고 그 에너지들이 잉여되면서 그때 잉여될 때 주로 얼로 저장되면 내장으로 많이 저장됩니다. 이 지방이 내장 지방으로 몰빵할 거냐 내장과 피하 지방으로 나뉠 거냐.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운동이에요. 운동. 왜 운동을 하면 그게 달라지냐? 운동을 하면 학술적 연구에서 피하 지방세포로 지방의 이동을 만든다. 즉 내장 지방으로 저장이 될 걸 피하 지방 쪽으로 저장을 많이 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식사량이 많은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약간 전체적으로 체지방이 좀 붙어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식사량이 많거나 아니면 식사량은 적은데 칼로리가 높은 식품들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말랐는데 근육도 없고 피하의 지방도 잘 안 끼니까 그래서 팔다리는 말랐는데 복부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내장 지방 위주로 찌게 되면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을 만들고 고지혈증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자꾸 유도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내장 지방의 독성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대사 시스템이 망가진다. 그리고 실제 근육을 만드는 행동도 제한을 받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꾸준히 운동을 해서 피하로 지방을 쌓아서 돌리면 내장과 피하 지방 사이에 서로 상충 효과라는 게 생겨요. 즉 피하 지방에서 분비하는 물질이 내장 지방의 독성을 완충해주면서 서로 간에 약간의 보완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런 보완 효과 때문에 근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도 생기고요. 그리고 지방도 근육세포나 이런 데서 심장세포나 이런 데서 잘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발 체지방률이 높다고 비만이라는 얘기를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체지방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이어트를 하는 순간 본인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가뜩이나 근육량도 적고 먹은 걸 소진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몸인데 거기서 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기초대사량도 줄이고 근육의 활동도 더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안 좋은 결과물로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전에 먹던 것보다 더 적게 먹는데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PT를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헬스장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PT를 받으면서 근육량을 올리기 노력하세요. 근데 아까 배가 나오신 분들은 근육량도 올려야 되지만 체지방을 더 적극적으로 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줄이고 거기서 운동을 통해서 내장 지방에 있던 지방과 피하 지방에 있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근육은 나중에 올라오겠죠. 천천히 맞춰줘야 그 대사성으로 생기는 문제들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만 나왔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도 처음 PT 받으러 갔을 때 뱃살이 없는데도 인바디상 마른 비만 같다고 하셨거든요. 인바디상 근육량이 적은 그냥 근육량이 적은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트레이너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특히 겁먹는 게 뭐냐면 비만이라는 거거든. 비만이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뭐냐면 비만은 좀 점잖은 말 같은데 너 뚱뚱해야.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뚱뚱하거든. 그러니까 회원님 뚱뚱하시네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님 비만이시네요. 체지방률이 되게 높으시네요. PT 받으셔야죠.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체지방률을 줄여주겠다 하죠. 근육량을 늘리면 다행인데 근데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체지방률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가서 다이어트를 하고 체지방을 빼려고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순간 아쉽게도 이미 적은 체중이잖아. 거기서 다이어트를 생각한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먹던 것을 더 적게 먹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해요. 그러면 내가 적게 먹으니까 내 몸의 탱크가 줄어든다고, 몸에서 에너지를 더 적게 쓴다고. 자, 내가 지금 이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먹은 양을 줄이니까 내 몸이 쓴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지방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체지방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체지방이 줄어든 양이 더 어렵고 느려지는 거지. 그래서 몇 킬로 정도 체중을 뺀 다음에 더 이상 힘들어서 유지를 못하고 슬슬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요요가 약간 오는 거야. 내가 먹는 양을 줄였을 때 탱크가 이렇게 줄어들었어. 근데 요요가 와서 먹고 싶은 걸 다시 먹어서 먹는 양이 늘어났어요. 그럼 탱크가 다시 커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지. 증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겠지. 근데 이미 마른 비만이나 체지방률이 높고 식생활이 건전하지 못했다라면 생각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탱크는 줄어들었는데 들어오는 양은 늘어나고 칼로리는 늘어나니까 더 체지방이 늘어나죠. 그리고 그때 그 잉여적인 체지방은 복부나 이런 데에 많이 저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천천히 체지방이 오르고 신체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엉덩이나 대퇴부의 피하지방 같은 데로 좀 많이 지방의 분배가 될 텐데 보통 신체 활동이 적은 상태에서 혹은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많이 먹어서 잉여 에너지가 저장되면 아무리 여성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에스트로겐의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내장지방으로 복부 쪽으로 찔 가능성이 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팔다리는 점점 더 약간 얇아지는 느낌이 나고, 왜냐면 그땐 근육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복부는 점점 배가 나와서 나중에는 약간 남성형 체형처럼 배가 나오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노화 반응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성한테 남성 호르몬 우세 반응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당뇨병이 자꾸 오고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게 마른 비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오늘 마른 비만 얘기를 이미 했죠?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중은 정상 범위인데 체지방량이 35%. 복부 쪽도 계속 살이 붙으니 너무 고민돼서 오늘 계속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선이 마른 비만 제목을 띄워서 뱃살 떨리도록 달려왔네요. 뱃살이 떨리도록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대한민국 여성의 상당수가 체지방률이 30%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젊은 계층들, OECD 국가 중에 운동량 꼴등입니다. 20, 30대 여성 운동량 꼴등, 꼴찌에서 1등, 2등 이 정도. 그러니까 진짜 운동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많이 안 했을 때 어떤 불혜택이 오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을 하면 지방을 피하로 많이 저장해 줍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럼 그 피하가 어디냐?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예요. 여성 호르몬의 특혜입니다. 약간 우리가 아무리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걸어는 다니잖아. 그렇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긴 하잖아요. 상체는 진짜 안 쓴다고 하더라도 상체 대비 하체는 조금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체나 엉덩이 쪽에는 피하 지방이 늘어납니다. 피하 지방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이 항상, 그러니까 저도 여성 회원을 만나거나 여성을 상담하고 나면은 항상 듣는 얘기가 저 하체 비만인데 어떻게 안 되나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성분들의 입장에선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난 여성인데 내장에 지방이 쌓여서 배가 나온 거예요. 그거 진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체랑 허벅지도 지방이 많은데 배도 나왔다라고 하면 쌤쌤이지. 내장 지방이 가진 뭐 혈압 증가나 인슐린 저항증 유발이라고 하는 독성, 그리고 에스트로겐을 분비해서 자궁 내막 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낭성 나소 증후군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독성들을 피하 지방에서 분비하는 물질들, 뭐 예를 들어 리포카인이나 아디포카인 같은 물질들이 이 녀석들을 완화시켜 준다고요. 그 독성을 줄여준다고요. 특히나 신체 활동을 할 때 더 줄여준다고요. 그래서 보통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엉덩이랑 허벅지에 지방이 없어, 근육도 없어, 말라 비틀어졌어. 근데 배만 나온 케이스. 여성인데도 배만 나온 케이스. 심지어 진짜 안 걸어 다니고 정말 신체 활동을 안 하시는 케이스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 배에 나온 거 싫어요 라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아무리 뭐 위고비가 나오고 마운자로가 나와서 식욕을 조절할 수 있고 체지방을 줄여주고 아무리 강도 높게 운동을 시켜주고 본인이 의지가 세서 강도 높게 운동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결탄코 절식할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이어트와 요요를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배가 나오게 됩니다. 점점 더 배가 나오게 되고 건강은 점점 악화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명심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드디어 나올 질문이 나왔습니다. 합의. 저는 상체는 말하는데 합의예요. 여자 166cm, 63kg예요. 체중은 조금 있으시네요. 정상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있다고 하니까. 체지방률 30%에 근육량 23kg. 근육량도 조금 적으세요. 근데 요새 요가 러닝 30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적죠. 요가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목적이 다르죠. 요가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죠. 처음엔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드니까. 근데 목적이 아예 다른 거잖아요. 본인이 상체는 말라는데 합의예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왜요? 하체는 어쨌든 내 체중을 달고 걸어 다녀야 되잖아. 그럼 뭐 상체가 체중 달고 걸어 다니는데 부하를 받겠습니까? 하체가 받지? 허벅다리랑 엉덩이가 받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쓰고 걸어 다니니까 당연히 거기에 피하 지방도 쌓인다고. 정상이라고. 근데 이제 근육을 좀 더 늘려야 되고 지방을 좀 깎았으면 좋겠다. 그럼 유산소는 하는데 런닝 30분 정도 해서 살이 빠지면 참 좋겠죠. 근데 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웨이트 하루에 1시간씩 3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날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걷거나 뛰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고 그렇게 한번 해보죠. 20대 남자고 174에 73kg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근데 골격근이 31, 체지방률이 26%. 남자로 치면 마른 비만일 수도 있겠네. 근데 74에 73이면 마른 건 아닌데. 웨이트를 좋아해서 주 4회 꾸준히 하고 있고 식단은 따로 하진 않지만 단백질은 최소 체중당 1.5g은 먹고 있습니다.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골격근이 1년 동안 2kg밖에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 골격근이 잘 늘지 않는다면 문제가 마른 비만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다이어트를 진행할 게 아니고 골격근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체중 대비 골격근이 너무 적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랑 스펙 비슷하다고. 제가 174.5에 72, 3kg 정도 나가요. 근데 제가 지금 골격근량이 한 8kg 더 많아요. 제 나이는 본인보다 2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본인이 골격근량이 안 오른다면 내 운동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주 4, 5회 꾸준히 하는 게 과연 본인한테 충분한 부하를 줄 정도로 하고 있는 걸까요? 1년 동안 2kg가 늘었잖아. 골격근이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칼로리가 마이너스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체지방은 몇 킬로가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골격근이 는 것보다 체지방이 많이 늘었다면 본인은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잉여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오히려 부족했을 수도 있죠. 내가 단백질을 요구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강도가 얼마만큼 나오냐,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꾸준히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근육이 증가되려면 꾸준히 하는 것 플러스 강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근육이 증가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점진적 과부하예요. 근데 그 점진적 과부하를 본인이 계속 이뤄내고 있냐라고 봐요. 그러면 1년 전에 내가 벤치프레스, 스쿼트, 레그프레스, 랩풀다운 하는 중량 반복수 세트 수와 지금 중량 반복 세트 수가 얼마나 발전했냐를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운동의 문제 때문에 안 자라는 건지 영양 문제인지 혹시 다른 문제인지 알아볼 수 있겠지. 키 163, 체중 53, 골격근량 21, 근육을 최대한 지키는 선에서 운동 주 5회 이상, 격일로 유산소만 40분 또는 근력 35분, 유산소 25분 하고 있는데 지방이 생각보다 안 빠져요. 유산소가 짧으니까 그렇지. 보면은요, 골격근 늘리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근력 운동 30분을 하는데 주 5회 이상, 그러면 근력을 주에 3회 정도 하는 거잖아요. 저거로 될까? 그거 될까요?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골격근을 올리는 운동에 대해서 좀 죄송한데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되게 운동 초기에는 올라갑니다. 근데 근육이라는 게 늘리기가 어려운 게 근육을 늘려봐야 사실 필요가 없단 말이야,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죠? 가뜩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애라서 그렇게까지 몸에서 원래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오랜 700만 년의 역사상 근육을 많이 늘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눈이 되게 높아졌어요. 저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난놈인 거야, 그거는. 나는 그러면 운동하면 근육이 안 늘어나니까 운동을 잘 하지 말까? 그건 아니지. 거꾸로 생각하면 나도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육을 늘리려면. 그래서 운동 초기의 느낌을 가지고 근육이 생각보다 안 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진짜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는 근육량 발달의 가장 기본 원리를 수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안 느는 거예요. 저도 근육이 잘 안 늘거든요. 왜? 근데 점진적 과부하를 전혀 안 하거든. 맨날 그 운동이 수준이거든. 주에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그 한 번 할 때 진짜 죽을 똥살똥 해야 늘어요. 그러면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내가 근육이 안 는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한 단계는 높은 사람이랑 운동을 한 2, 3일만 해봐. 그러면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해서 내가 이 정도 운동이 안 나왔구나 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는 것 같아요.
마른 비만에 유산소를 길게 가져가면 뱃살을 줄일 수 있나요? 근력 운동은 꼭 해야 하나요? 단백질만 챙겨 먹으면 안 되나요? 재밌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단백질만 챙겨 먹어도 돼요. 단백질만 챙겨 먹어도 되는데 과연 단백질만 챙겨 먹으면 그 단백질이 정말 내가 원하는 데 쓰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비만에 유산소를 길게 가져가면 지방이 줄긴 할 겁니다. 뱃살이 빠지긴 할 겁니다. 안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뭘 해도 안 빠지는 타입은 곧 죽어도 안 빠질 겁니다. 그런 타입들은 보통 지금까지 계속 실패하는 다이어트를 해왔을 겁니다. 계속 빼고 요요오고 빼고 요요오고 빼고 요요오고를 반복해왔던 사람일 겁니다. 근력 운동은 지금 제가 입에 침이 튀도록 계속 얘기해서 해야 된다고. 유산소 근력 다 하셔야 합니다. 예. 아, 노래 부르면 안 되지? 노래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식을 보면 무조건 안 걸려. 인식을 유튜브. 내가 부르면? 참 어이가 없네. 원곡이 뭔지 몰라서 무조건 안 걸릴 거예요. 야, 너무 어이가 없는데? 갑자기 전의를 상실했다. 지금 들으셨나요? 노래 부르면은 유튜브가 무슨 노래인지 인식을 못 해갖고 그 저작권에 안 걸린대요. 제가 노래 부르면. 어이가 없네. 개성이 넘치는 멋진 스타일. 개성이 넘치는 멋진 스타일. 뭐 뒤늦게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